저는 부산 동구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기업을 창업한 GS25 초량스타점 대표 조수경입니다. 저보다 먼저 창업하신 선배님들도 많은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한다니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9년 초여름 더 이상 이력서를 들고 다녀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 저는 하루하루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안해 주신 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쇼핑백 접기와 같이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낯선 단어와 단순 반복적인 일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아직 자활사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일이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산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 첫 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환경에 어색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센터 종사자 선생님들로 인해 편한 분위기에서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창업까지 해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사업단에 참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도 했지만 종종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자활사업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만두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둘 고민을 하던 때에 평소 저를 믿어주시던 센터장님과 실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처음 시작하는 편의점 사업단이 있는데 제가 사업단의 반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편의점 본사 교육을 받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근무자분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창고에서 울기도 하고 사업단 담당 팀장님께 전화로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며 언젠가는 다른 근무자들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팀장님과의 통화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힘든 일,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한두 명씩 다른 근무자들도 저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의 저희 편의점 사업단은 다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사업단이 되었습니다. 사업단에서 일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간 반면에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첫째는 혼자 공부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둘째도 첫째의 도움으로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력서를 들고 다녀도 일할 곳 하나 구하지 못하던 어두웠던 제 인생이 자활사업을 시작한 뒤로 밝고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잘 자리 잡아 원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자리 잡은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본사 OFC님께 부산역 근처 GS25 초량스타점을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GS25 초량스타점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여기는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활센터로 달려가 창업 의사를 밝히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승인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가슴이 뛰어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오코 센터로부터 창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편의점 본사 관계자분들과 창업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 거듭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같은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선생님 두 분과 함께 2022년 7월 29일 꿈에 그리던 우리만의 매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 빌딩숲 사이에 있는 저희 매장은 기존 편의점 경영주가 15년간 운영하던 매장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냉장, 냉동 및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탓에 매장 오픈 초기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현재는 매출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편의점 자활기업을 창업하셨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편의점은 청결해야 한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청결한 매장은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제품을 진열할 때는 한눈에 잘 보이게 진열하며 매대나 제품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시식대와 휴지통까지도 이물질이 묻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듯 매장을 청결히 관리했더니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과 본사에서도 GS25 초량스타점은 늘 반짝반짝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매장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우리 매장의 첫 번째 이미지로 청결한 일상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의점은 친절해야 한다. 저희 매장은 매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크고 밝은 목소리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또 편의점 방문이 처음이거나 택배기기 사용이 낯선 고객에게 친절하게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편의점이 낯선 고객분들께 이러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에 재방문 의사를 밝히시곤 합니다. 또한 모든 근무자들이 포스기와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에게 자사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 등을 알려주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적극적 충성 고객으로 유치합니다. 세 번째, 편의점은 편리해야 한다. 편의점 근무자는 방문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신상품 또는 인기 상품 등 늘 매장 안에 비치하고 계절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진열하여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한 장을 팔더라도 하나하나 접어서 5장씩 묶음으로 만들어 두면 판매할 때도 편리하고 구매하는 고객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이 사소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하고 당연한 우리 매장의 서비스가 우리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매장 운영 방침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충성 고객을 만들었던 것이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들 가운데서 살아남고 전국에 손꼽히는 매출을 만드는 지금의 GS25 초량스타점이 될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편의점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서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모든 일이 쉬웠다면 도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어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GS25 초량스타점에 이어 2호점, 3호점을 열고 기존 편의점의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매장에 방문하는 더 많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GS25 초량스타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보았고 꼭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쫓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빛나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합니다. 두려움 없이 언제나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